좀 전에 이제 이 주식서적 난이도별 필독서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이 주식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하는 저희가 만든 PPT 자료가 있어요. 이 주식 기본 가이드라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알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가이드라고 합니다. 이 기본 가이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딱 했는데, 그 자료인 거죠. 시작 바로 할게요. 네. 뭐 20분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주식의 이제 정의부터 들어가요. 저희는 항상 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얘기는 지금 모르시는 게 이 주식이 뭔지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는 게. 그래서 주식을 딱 봤더니 항상 저희는 네이버를 많이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열어요. 그냥 네이버를 열어서 네이버에서 물어보는 거죠. 주식이 뭐냐고 이렇게. 항상 이거를 일 삼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백과로 가셔서 그 중에 두산백과가 좀 역사가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두산백과 사전 기준으로 이 주식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회사가 또 뭔지를 몰라.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 중에 지금 모르는 게 이거거든요. 모르는 게. 그죠? 주식회사 이 첫 단어부터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딱 걸려 있어요. 좋은 게.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다. 그래서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면서 출자도 모른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로 단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계속 단어 공부가 굉장히, 일단은 모든 시작은 단어 공부부터거든요. 시작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 깊숙하게 딱 들어갔는데 더 이상 보기 싫어 그러면 빠져나오시면 돼요. 빠져나와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은. 그리고 이제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머릿속에 이제 정의가 딱 박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 공부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주식이 뭔지. 주식이 뭔지 조금 보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게 시작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게. 이게 시작이고요. 지금 주식에서 하려고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돈 버는 포인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 관심은 결국에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가 관심만 가져서는 돈이 안 돼요. 경험을 해야 돈이 되거든요. 경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를 나만의 매매법으로 만들어냈을 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할 때 목표를 짧게 잡아요. 처음에는 그냥 1% 수익만 나도 일단 수익 났으니까 만족매도 하는 거죠. 1% 수익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1% 수익 계속 내다가 그 다음에는 3% 수익 내고 그 다음에 5% 수익 내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이제 수익률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100% 수익 낼 거야 라고 딱 접근하면 이제 반토막 나는 거죠.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말고 목표한 금액이 딱 오면 바로 그냥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종목 선택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 윌리엄 오닐의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책은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좋은 주식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면 되는 건데, 제가 내린 정의는 뭐냐면, 내가 사면 올라서 먹고 나오는 주식. 네.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사면 오늘부터 오르는 주식. 제가 정의를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포인트만 찾는 거예요. 네. 내일 당장 올라서 바로 먹고 나오는. 네.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저한테. 네.
그런 주식 종목들만 저는 이를 뽑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뽑아놓고 얘네들만 하는 거죠. 얘네들만.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주만 하거든요. 저는 주식 자체를 다른 건 일치 안 하고. 그래서 언제 살 거냐, 언제 팔 거냐, 그 매매법을 제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하죠. 제가 이미 만들었으니까. 만든 거를 제가 공짜로 드리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돈을 막 벌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돈을 더 잘 벌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제가 이제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 수익이 내 자본금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유를 해드리는 그 우상향 그래프의 이 기울기를 더 높게 잡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단기간에. 그러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근데 저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 저한테 이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형님께 낫다고. 제 매매법이 훨씬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제 매매법보다 더 나은 매매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매매법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먹고 있고,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뭐 저는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좀 최대한 무료로 좀 알려주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좀 돈을 받고 알려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편법을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편법을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오를 만한 그런 종목에다가 돈을 넣고 그냥 홀딩 때리면은 그냥 오르면 파는 그런 그냥 큰 물줄기만 따라가는 그런 매매법이거든요. 편하죠. 쫄리지도 않고. 뭐 저 고점에서는 제가 아예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레벨별 교육 수준 분류를 해가지고 이 베이직, 비기너,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익스퍼트, 프로페셔널로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퍼트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저는 어드밴스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분석 추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는 초단계 매매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단기, 중장기 투자를 제가 조금씩밖에 안 해요. 큰 돈으로 좀 이렇게 팍팍 안 하고 요즘에 계속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익스퍼트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드밴스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익스퍼트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정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이나 금리 환율, 원자재라는 이 큰 이 가격 동향이라는 게 돈의 흐름이거든요. 큰 돈의 흐름. 이거를 볼 줄 아냐 모르냐. 경제학자인 거죠. 미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볼 줄은 알아요. 근데 주식할 줄을 모르죠. 좀 답답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주식은 할 줄 아는데 그런 건 볼 줄 모르는 거고. 저는 요즘에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일 삼아서 보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베이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형님 단계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책도 5권 미만으로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 경험이 있어도 책을 한 5권 미만으로 읽어봤으면 저는 비기너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책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1권, 2권, 3권, 4권, 5권 정도 읽으면 이제 비기너 정도는 돼 보인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 5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가치 투자와 관련된 책 5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 분석서거든요. 이게 기본적 분석서 1권, 기술적 분석서 1권, 심리적 분석서 1권, 그리고 장기 투자 관련된 책 1권, 그리고 좋은 주식 관련된 책 1권, 성장주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책이죠. 최소한 요 정도 5권 서로 다른 분야 책을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전체적인 개념이 쓰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개념이 쓰기 때문에 요 정도 읽으면 이제 비기너 이제 좀 시작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알려준 매매법을 더해서 본인만의 매매법을 구축을 해야 인터미디엇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거 다 배웠다고 해도 지금 매매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매매법이 총 6개가 있는 거거든요. 매매법이 제가 그래서 이 매매법 6개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제 건 거죠. 그죠? 형님 게 아니라. 그래서 형님만의 매매법을 구축을 하셔야 형님의 그 생활 패턴이 있다고요. 오늘 사서 오늘 못 팔면 못 팔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사서 오늘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금 규모라든지, 나는 2천만 원 가지고 가는데 형님은 2억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2억에 맞는 자금 운용법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님만의, 나는 이미 있지만, 형님만의 자금 운용법이라든지, 형님만의 매수법이라든지, 매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 놔야 중급인 거예요. 중급. 거기에 쫄리면 안 되죠. 쫄리면. 네. 쫄지 않는 상태. 이 심리적 분석이거든요. 무조건 간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뭐 무조건 저 정도 가격은 무난하게 갈 거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확신 없이 돈을 확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냥. 진짜 갈 만한 종목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단계, 고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문가 소리를 듣고 싶다. 전문가 중에서도 탑 오브 더 탑, 더 원, 그 정도 소리가 들으려면 다 연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 하나를 딱 봐도 이거는 이쪽 종목은 샷 땡는 거고 이쪽 종목은 대박 나겠구나. 이런 게 막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본 가이드는 저한테 오늘 음료수 한 잔 쏘셨는데 이 음료수 한 잔으로 오늘 교육이 다 이제 되는 거예요. 형님은 뭐 계속 저한테 음료수만 제공하셔도 되고 이 필독서 요 2권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사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사서 보시면 되고 사서 보실 때 절대 2권 이상 사지 마세요. 동시에. 예. 막 하나 다 읽고 그다음에. 그쵸. 네. 그래서 얘를 살 때 얘를 샀다 그러면 얘하고 얘 정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 책 한 두세 권 막 이렇게 절대 더 많이 사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 지쳐요. 막 숨 넘어가.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포기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이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책 읽고 나면 독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내가 죽일 놈 되는 것 같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처럼 제가 작년에 한 200권 좀 넘게 읽었는데 그렇게 되죠. 제가 1년에 300권 읽기 도전하다가 포기했는데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 네, 되게 힘들어요. 막 초췌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정도면 또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한 200권 넘어가면 더 이상 주식책 안 보셔도 돼. 내용이 다 그래서 딱 통하거든요. 그래서 읽었던 책을 또 한 번씩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 거래 환경 설정에서 얘는 필수예요. 필수. 필수 어플이거든요. 이 4개가.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수수료가 무료인 애들. 수수료 자체가 무료인 애들. 그래서 수수료 무료인 애들을 선택해서 걔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무료라고 하면 걔를 선택해서 수수료 무료인 애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몇 개월. 그래서 얘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입해서 공인인증서 뭐 넣을 필요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제가 다른 용도로 이 매수신호 포착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그러면 오늘 살만한 애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걸 보는 거죠. 오늘 급등주에 뜬 애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러면 오늘 이제 제우스가 이제 상한가 가서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데 제가 어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0한 4% 5% 수익 구간인데 기분이 되게 좋죠. 이러면. 그 DY는 제가 이제 제외시켜 버려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윈스도 제외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상 종목에 얘가 이제 신호에 잡히더라도 제 거래 대상 종목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거래 대상 종목이면 사고 아니면 안 사고 그러거든요. 얘가 알려주는 용도예요. 얘가 영문에서 이제 내가 조건식을 만들어서 위에 보시면 이제 조건식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전에 본 데에서는 그거는 이제 스텝 3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나중에 배우는 거고 스텝 1에서 배우는 조건식은 이 저평가 매수 시그널 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냥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하나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애들부터 이렇게 쫙 봐가면서 살만하냐 못 살만하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은 얘를 봅니다. 평소에 이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100개가 좀 넘어요. 제 거래되는 종목이 한 141개 되는데 141개 그죠? 위에 4개 빼면 한 137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종목을 평소에 계속 이제 더 분석을 해야 되는 애들하고 분석해서 이제 추가할지 말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애들은 밑에 한 10개 정도 모이면 제가 또 선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하고 적잖은 애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밑에 그리고 이제 신규주나 네? 적자는 종목도 적어놔요? 네, 저는 다 적어는 놔요. 이렇게 적어놓고 분석을 해봐야 적자는 안지 안 난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다 해놓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은 요겁니다. 이거 그냥 할 일 없으면 심심하면 하는 거죠. 그냥 정 할 일 없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해되셨죠? 네. 전체적인 흐름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이제 설치할 거냐. 지금 형님은 이제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계좌는 크레온하고 대우증권 요즘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대우증권 본사에 연락을 하면 이 직원이 와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도 되고 이 사람은 여기 저희 샵에 좀 여러 번 왔거든요.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지점 가가지고 개통을 하면 이제 이 5년간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으니까 한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70몇만 원 세이브를 했거든요. 이런 걸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럼 한 5년 동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가입은 이제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이 회원가입 하시면 되거든요. 회원가입 하면 그냥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쓰면 되는 거고, HTS는 이제 집에다 설치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노트북으로 좀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에 이제
주식 공부를 한다. 내가 주식 공부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세 단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단어. 이 세 단어를 공부를 하는 건데, 모든 이제 지금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양대 산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이 두 개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심리적 분석은 이 기술적 분석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추세는 이 심리적 분석도 또 하나의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서, 니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분석을 할 줄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좀 까대고 있거든요, 서로. 근데 내가 포카를 치는데 쟤는 기본적 분석 가지고 포카를 치는 거예요. 똑같이 삼성전자를 하는데 얘는 기본적 분석 가지고 하고 쟤는 기술적 분석 가지고 하고 쟤는 심리적 분석 가지고 하는 거죠.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포지션을 갖는 게 좀 전문가로 갈수록 기본적 분석이고요. 그냥 좀 제가 사라고 해서 사는 그런 게 이제 심리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님은 이제 심리적 분석이 처음에는 99.9%가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오를 만한 종목 제가 이제 계속 추천하는데 걔네들만 이제 한 10만 원씩 이렇게 한번 사보시고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때 이제 100만 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그래 치영이 씨발 너는 믿어도 되겠지 하면서 100만 원씩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한 20종목 계속 20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계속 20종목만 계속 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계속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은 저한테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지금 모르는 게 이 기본적 분석의 정의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이 기술적 분석의 정의를 모르시는 거고 이 심리적 분석의 정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정의를 내렸다고, 그러니까 나만의 정의인 거죠. 모든 사람마다 이 정의가 다 달라요. 주식에서.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본적 분석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 분석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저평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굉장히 중시해요. 이 차트하고 보조지표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차트에다가 거래량을 얻는 개념이 이제 심리적 분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시점에는 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거래량이 빵빵 뜬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제 추세선 가지고 매매하는 추세선 매매 기법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분석 쪽이 이제 좀 대세죠. 요즘에는 이쪽이 좀 많이 대세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의 의미,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안으로 이렇게 한 단계 원뎁스 더. 그래서 그 의미를 알 건데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공에 해당돼요. 이 무협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공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맷집이죠. 맷집이 센 거죠.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용어들만 정확하게 아셔도, 요 용어만 아셔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요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아도 다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나오는 용어들을 일단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세요. 그래서 PBR, PER, ROE, EPS, BPS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이 안에 이제 돈이 막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기본적 분석은 결국에는 흑자예요. 흑자 많이 나는 회사, 돈 더 많이 버는 회사, 그 회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재무정보 뭐 해가지고 뭐 에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나오는 용어들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다. 그냥 흑자. 작년도 흑자, 재작년도 흑자, 올해도 이번 분기도 흑자, 지난 분기도 흑자, 계속 흑자. 저는 그거를 제일 중시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뭐냐? 내공만 있어서는 두들기가 맞을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거죠. 네? 그죠? 내공은 있어도 싸울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잽도 날리고 막 두들러 뭐 발차기도 좀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발차기를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발차기 날려봐야 장풍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쓸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쌈박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울 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리트 파이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에 해당되는 기술적 분석을 정확하게 아셔야 이제 돈을 버는데 이쪽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필수 용어라고 이제 써놨는데 음봉이 뭐냐, 양봉이 뭐냐. 요것만 정확히 알아도 돈을 벌어요. 봉 차트만 볼 줄 알면 이것까지 볼 줄 알면 더 금상첨화고 이 음봉 양봉에다가 이평선만 넣을 줄 알아도 돈을 벌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정도만 알고도 제가 돈을 좀 계속 벌었었거든요. 거기에 보조지표까지 알면 금상첨화죠. 뭐 대박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배우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게. 아까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쪽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용어 자체가. 근데 이런 용어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차트예요. 결국에는 차트 분석인 거죠. 이쪽 기술적 분석은. 근데 심리적 분석은 뭐냐면 이거 대환단이에요. 대환단. 내공을 급진전 시켜주는. 저한테 이제 하나씩만 이렇게 좀 배워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아 진짜 그러네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야 이걸 좀 진작 알려주지 왜 얘네들을 먼저 알려줬어.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기본도 안 돼. 이걸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기본적 분석을. 그리고 얘는 이제 기초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거를 알려줘 버리면 싸가지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거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적 분석만으로 주식을 해버리면 한 방에 훅 가거든요. 그냥 상패되는 종목 건들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굉장히 충실한 상태에서 이제 심리적 분석을 하면 안정적으로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계속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작전주와 성장주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테마주와 작전주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이 테마주와 이 저평가 우량주, 이 우량주들의 차이점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줄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인 거죠, 결국에는. 지금이 이제 4월인데 4월부터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5월부터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계절 준 거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매년 이맘때만 되면 올라요. 신기하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식을 해도 돈은 벌거든요. 이쪽은 이제 거래량에 해당되는데 누가 거래를 하냐, 매매 주체인 거죠. 그죠? 결국에는 외국인 아니면 기관 아니면 개인, 이거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외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이런 이제 기계가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크게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외국계 기관과 외국계 개인으로 이제 나뉘는 거고요. 이 기관은 다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뉘기도 한데,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개인 투자자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을
좀 구분을 했어요. 음, 네. 100억 이상 한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사람과 1000억 이상 한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목, 이 소형주나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기는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으면 그 종목을 끌어올리는 매매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제가 부각시키려고 이 페이지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번, 2번, 3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투자자라는 용어를 안 써요. 예. 이 사람들은 저도 이제 스윙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메인이 스윙이기 때문에 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은 이제 심심할 때 진짜 오늘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너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냥 심심한만 하거든요. 이쪽은. 저도 이제 매매 기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제가 이제 돈이 좀 썩거나, 네, 그럴 때 조금씩 하거든요. 네, 거의 이제 메인은 저는 스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을 트레이더라고 하는 거고요. 이쪽을 이 단기 투자, 이 한 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불러요. 투자자. 근데, 중기 투자, 중기라는 기간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최소 3개월. 이 3개월에 한 번씩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요. 보고서가. 그래서 분기 보고서 2번과 반기 보고서 1번, 그 다음에 연간 보고서 1번.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이제 1, 4분기와 3, 4분기는 이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거고, 중간에 이제 반기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가 이렇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가치 투자자라고 불러요. 가치 투자자. 그래서 본인들을 실제 이제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매매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펀더멘털 투자, 이 영어 제가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 아까 이 펀더멘털 투자라고 하면 이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를 통한 투자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그냥 펀더멘털 어널리시스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이라는 게 테크닉이거든요. 테크닉. 그냥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으로. 그래서 차트 보는 거고. 이 심리 분석은 이 사이컬로지컬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나는 심리적 투자자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실제 정신분석학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심리학자 출신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기만의 이제 매매 기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투자 지표로 삼고 이제 보조 지표로 보면서 이제 하는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에 대한 각각의 용어들을 이 내 매매법 안에다가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큰 틀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유심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 전에 내가 좀 먼저 사서 상대방이 팔기 전에 내가 얼른 팔려고 하는 거죠. 납삽해 보이긴 한데. 돈 벌기 위해서는 이제 좀 얍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우증권 다이렉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이제 영업사원이 직접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약속자 보면 그 시간에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이제 사인 받고 편하죠. 그거는. 지점 직접 방문하는 것도 근처에 있으면 가까운 지점 방문해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타트 이어 데이도 만들었어요. 이날부터는 뭐 누가 들어가도 그냥 다 먹고 나오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이제 저희가 스타트 이어 데이라고 하면서 이 일반인들한테 이제 추천주로 막 이렇게
추천 종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기본 가이드를 지고요. 오늘은 하나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